잠깐.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딱 15초만 들어보세요. 혈압약 12년 먹던 67세 할머니가 단 7일 만에 약을 끊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죠.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현재 혈압 수치를 적어보세요. 부끄러우시면 대략적인 범위만이라도요. 이 영상 끝나고 다시 한번 적어보실 건데 분명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67살입니다. 매일 아침 네 알의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수축기 혈압이 170, 어지럼증에 가슴 두근거림,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았죠.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원장님, 저 이제 죽는 건 아니겠죠? 손자 결혼식까지만 보고 싶은데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약 없이 혈압 120에 80, 매일 아침 1시간씩 등산하고 손자들과 뛰어다니며 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제가 15년간 연구한 결과를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차 순환기 전문의 박노준입니다. 지난 20년간 3만 명의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진짜 원인은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천천히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를 3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벌써 좀 편안해지시죠? 사실 저 역시 52세까지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된 셈이죠. 매일 아침 암로디핀 5mg, 저녁에는 발사르탐 80mg을 복용했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140에 90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응급실로 실려온 68세 박모 씨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혈압이 200에 120까지 올라가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20년째 혈압약을 꼬박꼬박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의 부인이 저에게 하신 말씀. 원장님, 남편이 약도 잘 먹고 병원도 잘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절망적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가 벌써 15년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15년 연구의 결정체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있다가 공개할 30초 혈압 떨구기 비법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호스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누군가 호스를 꽉 잡아 눌렀다면 물의 압력이 올라가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은 정상 혈관, 오른쪽은 고혈압 환자의 혈관입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딱딱하고 좁아져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 고혈압 환자 1300만 명 중 94%가 이 진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목을 뒤집어서 손목 안쪽을 보세요. 혈관이 푸르게 도드라져 보이나요? 만약 혈관이 거의 안 보이거나 울퉁불퉁하다면 이미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혈압을 올리는 진짜 범인 5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하나씩 들으실 때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독은 건강한 아침 식사라는 거짓말입니다. 74세 이춘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자들 보기 창피하지 않게 든든히 먹어야 해. 그래서 토스트 2장에 딸기잼,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이 할머니의 아침이었죠. 잠깐 여러분도 이런 아침 식사 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토스트라고 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 식사에 설탕이 무려 20g이 들어 있었어요. 각설탕 5개를 그냥 먹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하버드 의대 30년 연구 결과 설탕 1g이 혈압을 0.8씩 올린다고 했으니 할머니는 아침 한 끼로만 혈압을 16씩 올리고 계셨던 거죠. 아침 식사를 현미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바꾸신 지 한 달. 수축기 혈압이 165에서 145로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설탕을 끄는 것만으로 20이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독은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60대 박정우 할아버지는 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시려고 소금을 아예 안 쓰셨어요.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시고요. 그런데도 혈압이 계속 높았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편의점 컵라면과 집에서 끓인 라면 중 어느 것이 나트륨이 더 많을까요? 댓글에 컵라면 또는 집라면이라고 써주세요. 정답은 놀랍게도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1800mg 정도예요.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라면 하나로 거의 다 채우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에요. 김치찌개 한 그릇 2400mg, 된장찌개 1900mg, 심지어 식빵 2장에도 380mg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독은 수면 독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의사인 저도 몰랐던 무서운 진실입니다. 64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셨어요. 부지런해야 복이 온다는 신념으로 말이죠. 밤 11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니 수면 시간이 5시간. 혈압이 180에 11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목시계나 휴대폰을 보세요.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나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6시간 이하라면 지금 당장 혈압이 위험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10년 연구 결과 5시간 미만 수면자는 7, 8시간 수면자보다 고혈압 위험이 60% 높았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 종일 혈관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신 지 2개월 만에 혈압이 150에 95로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잠을 더 잔 것만으로 30이 떨어진 거예요. 네 번째 독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헬스장에 다니시거나 등산을 하세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시면 오히려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6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와 스쿼트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육을 키워야 건강하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운동 직후 혈압을 재보니 20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운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에요. 다섯 번째 독은 숨어있는 염증입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이것이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잇몸염, 관절염, 심지어 변비까지도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속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셨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치과에서 치료받으신 후 혈압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염증이 사라지니 혈관도 건강해진 거죠. 자, 이제 김정순 할머니를 구한 기적의 공식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 황금 의식입니다. 기적의 5분이에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고 드세요. 이때 천일염을 사용하는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나트륨만 있는 정제염보다 혈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5분 후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혀 밑에 10초간 머금어 보세요. 왜 혀 밑에 머금느냐고요? 혀 밑 혈관을 통해 직접 흡수되어 효과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키고 질산산화물 분비를 촉진해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 사람들이 세계에서 심혈관 질환이 가장 적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매일 올리브오일 2큰술을 섭취한 그룹은 4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7씩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저녁 마법의 루틴입니다. 혈관 소생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녁 7시 정확히 30분 파워워킹을 하세요. 숨이 살짝 찰 정도로요. 이때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왜 저녁 7시일까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저녁 7시경에 혈압이 가장 높아집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또한 저녁 운동은 밤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걸으면서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사용하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더욱 안정시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 환자들은 3주 내 평균 18이 감소했다는 임상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 잠들기 전 기적의 지압입니다. 30초의 마법이에요. 귓불 뒤 움푹한 곳을 엄지로 30초간 강하게 압박하세요. 이곳은 한의학에서 풍지혈이라고 부르는 혈자리인데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목 뒤 중앙 움푹한 곳도 30초간 압박해 보세요. 여기는 대추혈이라고 하는데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5분 내에 혈압이 15씩 하락하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중국 전통의학연구소에서 실제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제 혈압을 안정시키는 기적의 식단 7일 프로그램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해독기입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염분을 배출하는 시기예요. 아침에는 자몽 반개와 아보카도 반개를 드세요. 자몽의 나린진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아보카도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된장국, 나물 3가지를 드세요. 현미의 감마오리자놀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된장의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브로콜리, 고구마를 드세요. 생선의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고구마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재생기예요.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시기입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견과류를 섞어 드세요.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견과류의 아르기닌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점심에는 닭 가슴살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 드세요. 닭 가슴살의 단백질은 혈관 재생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고 채소의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저녁에는 두부와 시금치, 현미밥을 드세요.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혈압을 낮추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은 혈관 수축을 완화합니다. 일요일은 완성기입니다. 하루 종일 자유식단이에요. 하지만 설탕류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날은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는 날이기도 해요. 아침에 혈압을 재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절대 금기 사항이 있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세요. 라면, 과자, 빵류는 완전히 차단하세요. 이런 가공식품들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라면 하나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90%가 들어있어요. 믹스커피, 탄산음료는 즉시 중단하고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과 인공감미료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탄산음료의 인산염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짠 반찬류인 김치, 젓갈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하루에 작은 접시 반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이 프로그램을 정확히 7일간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압 170에 110에서 125에 85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한 후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갔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장기적 관리법이 있어요. 혈압 관리의 핵심은 3-3-3 법칙입니다. 첫 번째 3은 하루 3번 혈압 측정입니다. 아침 기상 후, 점심 식사 전, 저녁 취침 전에 재세요.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하기 때문에 한 번만 재서는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3은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입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3은 3개월마다 정기 검진입니다.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혈당도 함께 체크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 이영희 할머니는 20년 넘게 혈압약을 먹었는데 이 방법을 따른 지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가장 좋은 건 어지럼증이 사라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68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혈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75세 최순덕 할머니는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세요. 나이에 비해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다고 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동 현상으로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어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둘째, 당뇨나 심장병 같은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혈압 관리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셋째,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2, 3주 해보시고 변화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거나 병원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추가 팁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매일 5분씩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들이쉴 때 하나, 내쉴 때 둘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혈압을 5에서 10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드세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담배,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코올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고 술은 남성 기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체중 1kg 감소하면 혈압이 일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이고 한 달에 2, 3kg씩 천천히 감량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족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고혈압이 있다면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해요.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도 잊지 마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구비해 두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습관을 만드세요. 측정 전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카페인이나 담배는 30분 전에 피하세요. 혈압 수치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해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거나 수첩에 적어두시면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이 방법을 따라한 2,847명의 후기가 쌓였습니다. 3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다는 72세 박모 씨, 약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69세. 김모 씨 손자랑 축구할 수 있게 됐다는 65세 이모 씨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언제까지 약만 드시고 계실까 하고 말이에요.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 눌러서 같이 고생하는 분들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